하겠습니다. 입론에 앞서 본 토론에서 논하는 한국의 기존 정책의 범위는 러우 전쟁 발발 이후부터 이재명 정부 전까지로 한정하여 주장함을 말씀드립니다. 한국 기존 정책의 타당함을 다음에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주장합니다. 첫째, 국제 규범과 한국의 외교적 가치 측면에서의 타당성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무력 불사용 원칙과 타국의 영토 보전 존중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침공을 명확히 규탄하고 제재에 동참한 것은 한국의 외교 원칙에 충실했던 선택입니다. 또한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피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및 비살상 지원을 확대한 것은 가치와 현실을 고려한 타당한 정책이었습니다. 둘째, 안보와 국익 측면에서의 타당성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직접 마주하고 있는 최전선 국가이며 북중러 밀착이라는 구조적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들의 테러 제재에서 이탈하거나 모호한 중립을 선택했다면 오히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의 신뢰가 약화되어 억지력 자체가 흔들렸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 정책은 러시아와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한국의 안보 기반을 강화한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제 정세 전체를 고려해 보았을 때 한국의 기존 정책은 원칙을 지키면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군사적 개입을 절제한 균형적 전략이었다고 주장하며 입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반대쪽 입론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기존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은 국제 정치에서 요구하는 전략적 판단에서 모두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한국의 대응은 북중러의 밀착을 촉진한 측면이 분명합니다. 부분적 제재와 제한적 지원은 전황을 바꿀 만큼 강하지 않았지만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규정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대북 군사협력을 대폭 강화했고 이는 자동 군사 개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안보 조항이 포함된 신조약 체결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제한적 제재가 동북아에서 가장 원치 않던 전략적 결속을 가속한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변화는 결국 한반도 안보와 경제에 직접적인 비용을 초래했습니다. 러시아의 자원, 에너지 공급 변동성과 한국 기업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 감소는 한국 산업에 구조적 위험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동북아 안보 환경은 급격히 경직되며 북한, 중국, 러시아의 결속이 높아졌고 이는 한국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안보 리스크를 증가시켰습니다. 셋째, 중요한 것은 한국이 분명히 비적대적 스탠스를 유지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과거 한국은 중립 외교를 통해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고도 한미 동맹을 유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러우 전쟁에 관련해서 한국은 제재 참여와 전쟁 개입으로 러시아를 자극하면서도 서방에게 확실한 보상을 보장받지도 못할 모호한 개입을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실익은 거의 없이 비용만 떠안는 외교적 균형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기존 대응은 지역 안보를 악화시키고 국익 중심 명분도 부족했으며 대안적 전략 공간도 활용하지 못한 비효율적 외교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찬성팀 먼저 발언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네, 우선 지금 반대 측에서는 계속해서 북러 군사 협약의 책임이 결국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대응의 문제가 아닌 애초에 구조적인 불가피한 흐름입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탓이 아닌 현재 구조적인 불가피한 문제인데요. 미국과 EU, 일본 모두 러시아를 규탄하였지만 이러한 사유가 북러와 붙은 점을 그들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방위산업 시스템과 포탄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있었으며 러시아도 중국의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컸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과의 교류가 이득이 되었으며 또한 북한은 이를 신냉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핵미사일 보도화를 위한 러시아의 지원이 필요해지고 있다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 북한과 러시아의 그 결합은 한국 하나만의 스탠스만으로 북러 협력을 결정했다기에 너무 다소 논리적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촉진했다. 그리고 한반도 안보를 떨어뜨렸다라고 주장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 나토를 중심으로 하는 대러 제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한반도에 미칠 안보 위협은 어떤 것이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찬성 측에서는 북러 협력이 구조적으로 불가피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구조적 요인과 직접적 촉진 요인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서 북한과 어느 정도 협력할 가능성은 있었지만 한국이 서방 중심 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은 러시아의 적대감을 강화시키며 북러 협력의 속도와 강도를 높인 촉진 요인이었습니다. 즉 한국의 참여가 구조적 이 흐름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해서 협력 심화를 가속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찬성 측의 입론에서는 우리가 국제기원과 한국의 외교적 가치를 원칙을 지킴으로써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지 한번 짚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에서는 원칙을 지킨 결과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반대 측은 윤석열 정부 당시 러우 전쟁에 대한 외교가 가치만 앞세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가 러우 전쟁의 분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그에 반해 서방이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가자지구 분쟁 등에 대해서는 침묵한 점에서 이것이 정말 원칙을 지켰다기보단 서방 진영의 가치만 앞세운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말 원칙을 지켰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찬성 측의 주장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공개적으로는 비살상 무기만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언론 보도를 따르면은 포탄을 미국 등을 통해 우회 수출하는 등 원칙도 지키지 못한 그런 면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이게 원칙을 지킨 외교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추가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저희가 만약에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다면은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리스크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미국과 우리 한미일은 공조관계를 맺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북핵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책임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굳이 적으로 돌릴 필요를 없는 러시아를 적으로 돌림으로써 오히려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을 심화하게 하는, 그래서 전승절에 중국, 북한, 러시아 3명의 정상이 모이는 그런 오히려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리스크를 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안보 리스크를 더 키우는 결과라고 주장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저희의 그 한국의 기존 정책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북한과 러시아는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한국의 기존 정책이 촉진했다라는 말에는 동의를 할 수 없고요.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탄약 및 무기 부족에 시달렸고 누구라도 군수 지원을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북한은 국제 제재로 고립된 상황에서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통해 생존 및 체제 보장,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즉 북러 군사 협력은 한국 정책의 결과라기보다는 양측의 구조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에 가깝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 측에서 지금 공격 무기 지원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나토 회원국과 협력국 간의 방산 협력은 기존 국제 관행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이를 시행한 것뿐이고 또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은 방법을 택함으로써 실제로 러시아의 그런 충돌을 최소화하였던 방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때 나토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동맹 강화를 했다는 점이 매우 큰 점을 아셔야 합니다. 최초로 나토에 초청되었으면 3년 연속이나 나토 회의에 참석을 하였고 그 외 G7 개화국 참여 확대, 미국, 일본 정보 공유 등 아주 큰 가치를 가졌던 점이 있었습니다. 네, 또한 가치 외교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전략적 명확성이 정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전략적 명확성이 좀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치 외교를 택한 점이 과연 왜 틀렸는지,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방안했어야 하는지 반대 측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저희가 앞서 찬성 측 입론에 대해서 비판드린 점은 찬성 측이 분명 입론에서는 우리가 외교 원칙을 지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외교 원칙을 지켰다고 말한 것과 다르게 뒤로는 실상은 미국을 통해서 무기를 우회 수출하고 있었다. 이 점이 과연 원칙을 지켰다고 할 수 있냐? 오히려 국민들을 속이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는 그런 좀 불명확한 외교 정책을 초래한 것이 아니냐? 이 점에서 외교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드린 점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찬성 측에서는 이게 구조적 문제지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에 가속화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주시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은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우리가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와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미국과의 관계도 유지하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동북아 지역의 리스크를 잘 관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첫 해외 일정을 나토 회의 참석 등으로 하는 등 누가 봐도 러시아를 충분히 자극할 수 있을 만한 행보를 이어갔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를 자국에 대한 적대적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분명 러시아와 북한, 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구조 그리고 북한을 맞닥뜨리는 있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구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지정학적 구조가 중요한 국가일수록 균형 외교가 더 강조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예시로 다른 나라, 예를 들어 터키를 가져오고 싶은데요.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지만 러시아와의 경제적 의존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러 제재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고 동시에 두 나라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국제적 위상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러시아 집권 당시 초기부터 러시아를 과도하게 척치면서 러시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포기한 부분이, 그리고 안보적 이득을 포기한 부분이 분명하지 않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러시아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에너지 안보라든지 한국 기업의 피해가 막대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러시아는 저희 한국의 수출 주요국을 살펴보면 미국,
그리고 중국, 일본 이런 식으로 주요 3개 국가가 수출국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10위권 밖에 위치하고 있고요. 수입국이든 수출국이든 러시아는 10위권 밖에 전쟁 이전부터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따졌을 때 과연 한국은 러시아가 전쟁을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제재를 하지 않고 과연 그 미국과 나토의 압박을 견딜 수 있었을지 그 부분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언 드리겠습니다. 우선 터키의 예시를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상태와 또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의 분위기는 과거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저희는 비핵 국가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죠. 심지어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매우 국제법을 위반하고 국제규범에 위반되는 행위인데 이러한 행위가 저희에게 일어나지 않을 법이라는 규정도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더 그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며 특히 미국과 같은 그런 서방 국가들이 그런 국제 규범을 지키는 나라로서 우리를 봄으로써 저희에게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한 영역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침략 전쟁의 당사자 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을 현재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는 한국 측의 주장은 국제 정치적으로 설득력이 약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 억제 조치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호소는 강한 조치와 일관된 의지 표현이 있을 때 성립됩니다. 한국의 지원은 그렇게 강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일관되지도 않았습니다. 비살상 무기물만 제공하는 방식을 택함에도 불구하고 뒤로는 미국의 무기를 대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살상 무기를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억지 효과를 내기에는 지나치게 제한적이었으며 동시에 중립국처럼 행동하기에도 모순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호한 조치가 침략 억제 규범을 지키고 침략당했던 국가로서 분쟁 국가로서 우리나라 국제사회에서 호소력을 지닐 수 있는 판단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첨언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러시아를 멀리함으로써 러시아와 적대적으로 관계를 이룸으로써 우리가 정확히 어떤 국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 이 점에 대해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반대 측에서는 분명 러시아를 적으로 돌림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수출, 무역량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인 피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북한이 단순히 협정, 협의를 넘어서 실질적인 군사조약, 안보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안보 리스크가 크게 증대됐다. 이런 점을 통해서 우리가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면서 이런 손해가 있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에 반해 찬성 측에서는 우리가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그냥 단순 추상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좋았다. 나토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어떤 국익을 위해서 이런 전략을 취했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반대 측에서는 무고하게 침공당한 우크라이나와 6.25 전쟁 때 한국을 지키려고 했던 세계가 나선 것은 아무 관련 없는 것처럼 마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굉장히 문제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나토나 미국 중심의 테러 제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호주나 일본 같은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한국은 믿고 의지할 만한 나라로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합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의 이상입니다. 네, 일단은 임로에서 반대 측은 계속해서 경제적 피해가 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단기적 비용과 장기적 불이익은 좀 다른 영역입니다. 불이익은 가치와 규범 정착에서 오는 것을 지금 간과하고 계십니다. 특히 한국 경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러시아가 영향이 없지는 않으나 미국, 일본, EU 등 서방 국가들을 무시할 정도로 영향이 크지는 않습니다. 되려 국제 제재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려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위 토론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옳았나, 우리의 나라의 정부의 정책이 옳았나 그랬나를 논하는 토론입니다. 그러나 이 경제적 피해가 과연 러우 전쟁 자체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대응으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가 온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고 또 그러한 경제적 피해를 어떻게 구분하신 것인지 어떤 차이점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그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와의 제재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이제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와 같이 러시아에 진출해서 러시아 내수 시장을 책임지고 있던 기업들이 다 철수하면서 단적인 예로 4,100억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던 공장을 우리가 단 14만 원에 처리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경제적 손실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과거 6.25 전쟁과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무 관련이 없었다고 저희가 주장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제사회에 우리의 영향력을 호소하고
혹은 우방국과 관계 증진을 위해서라면 그런 걸 위했더라면 우리나라의 조치는 비일관적이고 또 호소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꼬집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대응하는 목소리를 내지 말았어야 된다, 국제사회에 호소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호소를 하고 우리의 우방국의 편에 서는 것은 국제사회의 섭리상 어쩔 수 없는 것일 수 있으나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와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보았을 때 러시아를 반러시아 편에 서면서까지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국익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계속해서 러시아 시장을 잃었고 러시아와 한러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는 현재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비제재 품목 중심의 수출을 유지를 하고 있고 결제 리스크를 분산해서 현지 유통망을 유지하고 온라인 마케팅 전략 등을 통해서 민간 기업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고 지금도 현재 일부 비제재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관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우선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러우 전쟁 자체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러우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에 의해서 경제 손실이 있었는지 그 차이점은 무엇이었는지를 답변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러시아를 적으로 돌렸다, 국제적 단절이 발생해버렸는데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러시아와 소통 라인은 저희는 계속해서 유지해왔습니다. 러시아 대사 간의 소통 그리고 러시아 외교부와도 정기 외교 채널을 유지하면서 한국은 전쟁 당사국이 아님을 계속 강조하면서 한국이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피력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쟁 당사국이 아님으로써 책임을 면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러시아는 지금 우리나라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전쟁 당사자국은 아니더라도 러시아의 관계를 악화시킨 측면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만약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를 하지 않았을 때 그 현실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 만약에 미국과의 제재에 동참을 하지 않았다면 미국과의 기술 협력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재무부가 자국의 원천 기술이 사용된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FDPR을 발표를 했는데 만약에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은 수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주도권 토론인데요. 반대팀 먼저 시작해 주시면 되고 성현입니다. 먼저 주도권 토론 앞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 과거 이미 2014년 크림반도 병합이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 초기 당시 러시아의 제재에 미온적으로 수동적으로 동참한 사례가 있는데 자꾸 우리가 수동적으로 동참했으면 큰 위험이 발생했을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너무 논리적 비약이고 공포를 이용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러우 전쟁이 미중 패권 경쟁의 배경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일부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미중 패권 경쟁에서 비롯되기에 우리 서방 진영의 주 목표는 당연히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어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미중 패권 경쟁에서 비롯됐으니 한미를 비롯한 서방 진영의 목표는 당연히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중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전략적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 견제가 아니라면? 안보는 미국과 협력을 하고 경제는 중국을 경제적 파트너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측의 이 방금 주장은 굉장한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생각드는 게 러시아에 대해서는 EU나 미국과 협력하기 위해서 러시아도 적대적으로 돌리는 마당에 안보는 미국, 중국은 경제라는 중국의 우호적 국가가 주장하는 주장은 뭔가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러우 전쟁에 있어서 러시아 행동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이 옳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이랑 러시아랑 엮이는 부분보다 러시아가 잘못한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반대 측에서는 일단 러우 전쟁의 배경에 미중 패권 경쟁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에 진출해 있던 한국 기업들이 많이 철수하면서 결국 그 빈자리, 공백을 중국 기업들이 메우는 결과적으로 중국 경제에만 좋은 일을 저희 한미일 동맹이 해주게 된 거거든요. 이 점이 과연 바람직한 그럼 정책적 대응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한미일 동맹이 안보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에서 북핵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러시아의 적대적 관계를 취함으로써 그 전까지는 중립적이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던 러시아가 북한과 안보 조약을 맺으면서
러시아, 북한, 중국의 협력이 정말 심화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말 단순히 이 문제만 아니지만 가속화시킨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미일 동맹이 안보적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를 챙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리스크를 부담한 것이. 북중러 밀착은 자연스럽게 반서방 축으로 모이는 두 세 국가의 자연스러운 구조적 진행될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네, 찬성측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외교 정책의 제일 목표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이 되고 북러가 지체 없는 군사 개입을 약속하는 신조약을 맺은 것이 우리 안보의 이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치명적 위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팀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상 명백한 주권 침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대 측은 이를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국제법을 어기고 명백한 주권 침해가 발생할 시 국제사회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한국이 제재와 규탄을 하지 않는다면 반대 측이 생각하시는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제재와 규탄에 저희가 참여하지 말자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정책을 저희가 토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윤석열 정부는 단순히 제재와 규탄을 넘어서 비살상 무기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이에 더해서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고 있지만 포탄을 지원하는 살상 무기를 우회해서 지원하는 외교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챙기지 못한 이런 정책적인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희가 당시 정책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반대 측이 주장하시는 방안은 한국의 지정학적인 특성과 현실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미국과 다른 캐나다 서방 국가들이 간접적으로라도 무기 수출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러한 부분에서 정당한 타당한 정책이었다고 저희는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아까 자유토론 시간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혹시 경제적 손실이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걸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제적 손실이 러우 전쟁으로 해서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정부의 대응에서 온 것인지에 답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그거 두 문제를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자동차가 이제 러시아 시장에서 완전히 네, 철수했는데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제적 손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손실이 있었지만 이게 과연 정부의 대응인지 아닌지도 잘 알지 못하시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미중 패권구도 맞습니다. 크림 반도 2014년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상황은 바이든이 그 상황을 잡고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부터 미중 패권구도가 훨씬 더 심화되는 상황이 보였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크림 반도의 사례라던가 앞서 말씀해주신 터키와 사례를 언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터키와의 사례를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서방 세계를 왜냐하면 터키도 이제 나토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서방 국가인데 터키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고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한국과 현재 상황 속에서 과연 그런 터키의 사례가 과연 현재 토론하고 있는 내용과 올바른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북러 관계가 밀착된 것이 반대 측은 한국 정부의 대응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의 분석을 보면 북러 관계 밀착에는 북한과 러시아 각자의 니즈가 맞았고 군사 물자가 이런 식으로 부족했기 때문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북러 관계 밀착이 오직 한국의 스탠스에 의해서만 발생한 걸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오직 한국의 스탠스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 구조적 요인은 당연히 존재하였으나 한국의 네, 여기까지 주도권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종 발언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반대팀 먼저 1분 30초 사용해서 결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팀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반대 측은 이 러우 전쟁에 대한 한국의 정책이 그 안보 리스크를 키웠고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는 등 한미일 동맹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반해 편성 측에서는 입론에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국제 규범, 한국의 외교적 가치를 지킬 수 있었고 안보와 국익에서 이득을 보았다고 말씀해 주셨으나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 정부가 취한 정책의 모호성, 특히 우회 수출 등의 사항을 고려했을 때는 한국의 외교적 가치를 지켰다고 절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안보와 국익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저희 한미일 동맹은 분명히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북핵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급선시되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이 적대적인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없는 러시아를 향해서까지 적대적인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나라가 러시아 시장에서 모두 철수하게 되었고 그 빈자리를 중국이 채우면서 결국 중국의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만 주는 중국을 견제하지 못하는 이런 경제적 실패를 불러왔습니다. 두 번째로 러시아와 북한이 단순히 협의나 회담을 넘어서 실제적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북핵 리스크를 키웠고 이것이 또 러시아의 북핵과 관련된 미사일과 관련된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 들어가면서 결국 경제 리스크와 안보 리스크 두 가지를 모두 관리하지 못했다. 이 점에서 결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의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러우 전쟁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결론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측은 남의 불행을 외면한다면 그 불행은 끝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지금 무시하고 계십니다. 반대 측은 기존 정책을 반대하면서 다른 구체적 방안이 없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게 직간접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균형 외교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균형 외교를 실현했을 때 우리나라가 받을 피해와 국민들의 불안감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또한 반대측은 러시아와 국제적 관계가 단절되었다, 회복이 어렵다고 주장하셨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한국과 러시아는 주기적 소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저희는 경제적 피해를 반대측에서 말씀해 주셨으나 러우 전쟁 자체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정부의 대응으로 인한 피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끝까지 대답해 주지 못하셨습니다. 네, 이러한 점에서 반대측은 단기적인 결론만을 보고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안보의 방향성이 틀렸다라는 식으로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어물쩍 지나가는 정치를 실현하기만 한다면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을 것이며 우리나라의 가치도 실현하지 못할 것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듯 북한도 우리나라 언제든 침략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아주 큰 국제적 보호막을 잃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과거에 저희가 한국 전쟁에 있었을 때 많은 국가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훗날 한반도에게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 국제사회에서 강하게 호소할 정당성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계속해서 정당화시키고 계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최악의 안보이자 최악의 국가적 대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찬성 측은 러우 전쟁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타당했다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으로 찬성 측 결론 마치겠습니다.